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기분.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직장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쉴 새 없이 타자를 치다 보면 등은 둥글게 굽어 있고 하체는 피가 통하지 않아 퉁퉁 부어 무겁기만 하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친 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20대 초반에 탱탱했던 예전 같지 않은 탄력과 중력에 순응하며 무너져 내리는 체형에 문득 서글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퇴근하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갓생을 산다는데 나는 씻고 침대에 눕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예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자신감 넘치던 그 시절의 핏을 다시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솔직한 욕망 아닐까요? 헬스장에 끊어둔 1년치 회원권은 기부천사가 된 지 오래고 헬스장까지 가는 왕복 시간조차 너무나 아까워 야심차게 거실 한 구석에 스테퍼를 장만하셨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배송된 박스를 뜯으며 이번에는 기필코 애플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처음 며칠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정을 불태웠지만 피곤한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가면서 어느새 그 위로 입고 벗어둔 옷가지와 수건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집안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한 금속재 빨래 건조대가 되어 방구석을 지키고 있는 슬픈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지나갈 때마다 스태퍼가 나를 보고 왜 타지 않냐며 질책하는 것 같아 눈길을 피하게 되고 내일부터는 진짜 다시 해야지 굳게 다짐하면서도 막상 기구 위로 올라가려니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망설여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스태퍼 위로 올라가기를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그저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왠지 이걸 타면 다리가 더 굵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힘든 회사 일 마치고 짬을 내어 땀 흘려 운동했는데 원하던 탄탄하고 봉긋한 애플립은커녕 엉뚱하게 종아리에 남성미 넘치는 단단한 알만 툭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학창시절 운동장 돌다가 생겼던 그 미운 근육들이 다시 깨어날까봐 두려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몸이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람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오늘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다리가 두꺼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더해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뻐근함과 시큰거림입니다. 큰맘 먹고 이틀 연속 30분씩 스태퍼를 탔는데 다음날 아침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주변이 찌릿하게 아파오면 철렁 가심이 내려앉죠. 다이어트 좀 해보려다 젊은 나이에 무릎 연골 다 닳아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납니다. 다곡 건강해지려던 결심은 무릎 보호라는 합리적인 핑계와 타협하며 또다시 스태퍼 전원 버튼을 끄게 만듭니다. 이렇게 종아리알 펌핑과 무릎 통증이라는 쌍두마차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며칠 버티지 못하고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포기의 굴레에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당장 저 빨래를 걷어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스태퍼는 그저 좁은 방에서 억지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지루하고 단순한 기구가 절대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눈치 싸움을 해가며 줄을 서서 탄다는 그 비싸고 유명한 기구, 바로 천국의 계단 아시죠? 스태퍼는 그 천국의 계단과 완벽하게 동일한 인체공학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힙업 머신입니다. 같은 원리로 체중을 밀어 올리면서 하체 근육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이 훌륭한 도구를 집에서,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에어컨 바람 아래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장착한다면 여러분의 좁은 방구석은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놓인 가장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피트니스 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기구를 타는데 어떤 사람의 청바지 뒤태는 예술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종아리 근육만 잔뜩 화가 나서 펌핑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심는 발의 위치에 숨어 있습니다. 스태퍼에 올라가서 페달을 밟을 때
거울을 한번 잘 보세요. 나도 모르게 발가락 쪽에 힘을 꽉 주고 발 뒤꿈치를 미세하게 살짝 들고 까치발처럼 페달을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엉뚱한 스위치를 켠 겁니다. 체중이 발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 뇌는 하체를 지탱하기 위해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모든 노동을 떠넘기게 됩니다. 엉덩이가 해야 할 무거운 일을 여리고 작은 종아리가 다 감당하려다 보니 당연히 비명을 지르며 퉁퉁 붓고 단단한 알이 배길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앞꿈치에 체중이 쏠리는 이 치명적인 습관은 사실 기구 탓이 아니라 우리의 피곤한 일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길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이힐이나 발볼이 좁고 딱딱한 구두를 신고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뛰어다닌 경험 많으시죠? 이럴 때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간 반복된 이 잘못된 보행 습관이 몸에 그대로 남아 퇴근 후 운동화를 신고 스태퍼에 올라가서도 나도 모르게 똑같은 패턴으로 발을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쫓기는 삶의 리듬이 내 몸의 균형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제대로 된 스위치를 찾아 놀라주어야겠다는 작은 결심과 안도감이 피어오르지 않으신가요?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고 종아리를 매끈하게 지키면서 엉덩이만 폭발적으로 키워지는 대망의 첫 번째 마법의 자세를 공개합니다. 바로 뒤꿈치 강력 접착 스킬입니다. 스태퍼 페달 위에 발을 올릴 때 발가락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에 본드를 발라 바닥에 완벽하게 밀착시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페달을 아래로 힘차게 밀어낼 때 앞꿈치는 거들 뿐 오직 발 뒤꿈치에 내 체중의 80%를 묵직하게 실어주는 겁니다. 발 뒤꿈치 아래에 말랑말랑한 진흙탕이 있고 거기에 내 도장을 깊숙하고 선명하게 찍어 누른다는 생생한 상상을 하면서 꾹꾹 밟아보세요. 발가락 쪽은 위로 살짝 들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뒤꿈치 쪽에 모든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이 자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뒤꿈치로 묵직하게 밀어내는 이 단순한 감각의 변화가 우리 몸에서는 어떤 놀라운 과학적 연쇄작용을 일으킬까요? 달 뒤꿈치를 강하게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몸의 후면 사슬이 작동하며 체내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근육인 대둔근, 즉 엉덩이 근육에 찌릿한 전기 신호가 전달됩니다. 종아리로 몰려가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하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으로 고스란히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배에 작은 노를 젓다가 거대한 모터 엔진을 가동한 것처럼 엉덩이가 수축하며 터질 듯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발바닥의 무게중심 단 1cm를 뒤로 옮겼을 뿐인데 힙업이라는 운동의 본질적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되는 엄청난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짜릿한 감각을 만끽해보세요. 뒤꿈치에 묵직하게 힘을 싣는 법을 몸으로 익히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엉덩이를 불태워버릴 두 번째 비장의 무기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바로 상체의 각도를 조절하는 마법의 기술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태퍼를 탈 때 마치 벌을 서는 것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탑니다. 하지만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걷게 되면 우리 몸의 구조상 앞쪽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에 거의 모든 힘이 들어가게 되어 허벅지만 굵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엉덩이의 자극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골반과 상체의 각도를 영리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트레이너들은 힙힌즈라고 부르는데요. 힌지는 문의 경첩을 뜻하는 말로 우리 몸의 골반을 경첩 삼아 상체를 어떻게 접어주는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청바지 핏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열쇠가 됩니다. 힙힌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거울 옆에 서서 내 자세를 점검해 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마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꼿꼿하게 일직선으로 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관절, 즉 팬티 라인이 접히는 골반 부분을 꾹 접어 상체를 앞쪽으로 30도에서 40도 정도 살짝 기울여줍니다. 인사하듯 굽히되 가슴은 정면을 향해 활짝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 뒤로 빠진 엉덩이 근육이 마치 팽팽한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은 길게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할 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 40도의 각도를 찾아내는 순간 평소에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자극이 오지 않던 엉덩이 위쪽, 윗가슴 같은 부위에 뻐근하고 뜨거운 불주사가 놓아지는 듯한 신세계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등이나 허리가 동그랗게 새우등처럼 말려버리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척추가 둥글게 굽은 상태로 쿵쾅거리며 운동을 지속하면 엉덩이로 가야 할 꼴 같은 자극이 고스란히 연약한 허리 디스크와 관절로 전달되어 며칠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복부에 단단하게 복압을 채워 코어를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내 머리 꼭대기 정수리를 대각선 위쪽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길게 뽑아냅니다. 상체는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고정된 채 오직 골반 아래 하체만 피스톤처럼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 그 우아함이 곧 부상 방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스태퍼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문제, 무릎 통증을 영원히 이별할 완벽한 예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신이 나서 혹은 힘이 들어서 바닥 프레임에 쿵쿵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페달을 끝까지 강하게 밟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바닥에 부딪히는 찰나의 충격파가 발목을 타고 무릎 연골로 다이렉트로 전달되어 뼈를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내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타격이 무릎에 꽂히는 셈이죠. 이를 해결하는 비법은 리듬과 브레이크입니다. 페달이 맨 아래 바닥에 닿기 딱 1cm 전, 충돌하기 직전에 허공에서 부드럽게 허벅지 힘으로 동작을 멈추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 교차해야 합니다. 쿵쿵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사뿐사뿐한 텐션을 유지해보세요. 사뿐하게 밟는 텐션 조절과 함께 무릎이 향하는 방향도 철저하게 감시해 주어야 합니다. 페달을 밟고 내려가는 찰나에 거울을 살짝 훔쳐보세요. 내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지, 혹은 힘들다고 무릎이 안쪽으로 위태롭게 모이면서 X자 모양이 되며 안짱다리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스텝을 밟는 내내 무릎은 항상 내 2번째 발가락이 가리키는 정면 방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11자 기둥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릎이 안으로 모이게 되면 무릎 바깥쪽 인대에 엄청난 찢어질 듯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골반의 비대칭마저 유발합니다. 내 다리가 로봇의 유압 실린더처럼 위아래로 반듯하게만 움직인다고 깊게 상상하며 근육을 섬세하게 컨트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뒤꿈치 도장 찍기, 엉덩이 고무줄 늘리는 힙힌지, 그리고 소리 없이 사뿐한 무릎 정렬 유지하기, 이 3가지 마법의 자세가 처음에는 동시에 신경 쓰려다 보면 뇌가 과부하에 걸리고 몸이 뚝딱거리는 것처럼 몹시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맘대로 걸어왔던 편한 보행 습관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과정이니까요. 다리에 힘을 빼면 자꾸만 앞꿈치로 힘이 쏠리고 상체가 펴지려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딱 3일, 짧은 시간만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며 이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 몸의 신경계는 이 새로운 궤적을 금세 기억해냅니다. 이 바른 정렬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무릎 시큰거림 걱정 없이 매끄럽고 탄탄한 하체 라인을 가꿀 수 있는 완벽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완벽한 무기를 머릿속과 몸에 철저히 장착하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땀만 빼고 끝나는 노동이 아니라 단 15분 만에 1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지루하게 뛴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활활 태워버리는 궁극의 인터벌 운동법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시간은 곧 황금과도 같으니까요.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그저 멍하니 일정한 속도로 걷기만 하는 것은 훌륭한 산책일 뿐 우리의 목표인 잔인한 체지방 박살과 극적인 힙업 체형 교정을 위해서는 심장의 박동수를 영리하고 가혹하게 조절하는 스마트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지만 폭발적인 이 훈련은 우리 몸의 대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강도와 저강도를 번갈아 교차하며 심박수를 파도치게 만드는 이 인터벌 훈련은 엄청난 생리학적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전문 용어로 애프터번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심장을 극한으로 한번 몰아붙이고 나면 운동을 마치고 스태퍼에서 내려와서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달콤하게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몸은 방금 전에 극심한 운동 상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진 산소를 보충하고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칼로리와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 상태를 최대 24시간 동안 스스로 유지하게 되죠. 고작 15분을 땀 흘렸을 뿐인데 하루 종일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이 엄청난 가성비의 마법. 도저히 시도해보지 않고는 못 뺏길 만큼 매력적이지 않나요? 당장 오늘 밤부터 적용할 구체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처음 3분 동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나는 아이돌 음악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굳어있던 관절에 윤활유를 발라주고 근육의 온도를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훈훈해졌다면 이제부터 딱 1분 동안은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의 80% 수준으로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며 페달을 밟아와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허벅지와 엉덩이 깊은 곳이 불타오르는 듯한 뻐근한 짜릿함을 온전히 즐기시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40초 구간의 위기가 오겠지만 딱 20초만 눈 딱 감고 내 몸의 한계를 밀어붙여 보세요. 그 1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엉덩이 근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았던 1분이 끝나는 타이머 소리가 울리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속도를 확 낮춰줍니다. 그리고 1분 동안은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페달을 밟으며 거칠어진 심호흡을 가다듬고 산소를 깊게 들이마셔주세요.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1분, 평화롭게 천천히 1분, 번갈아 타는 것을 딱 5세트만 반복해보는 겁니다. 겨우 10분 남짓한 이 폭풍 같은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를 위해 다시 2분간 천천히 페달을 밟아 심장 박동을 진정시킵니다. 총 15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후 바닥으로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내쉴 때 내 안에서 솟구치는 엔도르핀과 해냈다는 벅찬 성취감은 그 어떤 비싼 피로회복제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력하게 남을 것입니다. 하루에 단 15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 몇 개 멍하니 넘기다 보면 허무하게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이 짧은 시간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온전히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드라마틱한 체형 변화와 일상의 자존감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구석에 외롭게 방치된 스태퍼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편안한 운동화를 챙겨 신어보세요. 뒤꿈치 밀착, 힙힌지, 무릎 정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15분이 하루하루 쌓여 머지않아 거울 속에서 탄력 넘치고 빛나는 눈부신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숨겨진 열정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영상창을 닫고 힘차게 스태퍼 위로 올라가 떠밀려 보세요. 아름답고 당당한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